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가볍게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쭉 옆에서 들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너무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거의 평론가급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이 잘하는 정도를 넘어서 너무 깊숙이 참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마치 정치를 갖다가 자기가 어떤 이 프로 팀에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거의 정치에 매일 그냥 이 촉을 꼽아놓고, 또 특정 정치인을 광적으로 좋아하면서요, 어디서든 그 정치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그냥 거리의 조폭 양아치처럼 그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이런 사람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치가 자기 인생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정치인과 동일시 돼 있어요. 자, 또 다른 부류를 보면 엄청나게 정치를 냉소합니다. 정치인들을 혐오하고 정치라는 자체를 갖다가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 정치는 자신보다도 한참 발바닥인 더러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갖다가 혐오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류들이 뒤섞여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갖다가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 해설하는 사람, 또 정치에 광적으로 팬덤 현상을 보이는 사람, 또 정치에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혐오하면서 바라보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것들을 다 합치면 몇 프로나 될까? 제가 볼 때 이걸 다 합치면요, 국민들의 한 80%는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본인이 정치인인 양 깊숙이 정치를 자기 생활하고, 아니면 정치를 무조건 혐오하고 우습게 보고,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결과가 지금 이 나라의 정치 꼬라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 마치 악인전 영화를 시리즈로 찍는 것처럼, 아니면 범죄 도시를 시리즈로 찍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도 악인이고 주인공을 잡으러 가는 또 다른 주인공도 악인입니다. 거기에 선인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세요. 여야 좌우를 가지고 쌈박질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요, 자기는 여편이다, 자기는 야편이다, 자기는 우편이다, 자기는 좌편이다라고 편을 갖다가 이렇게 태웁니다. 그러면서 그 뒤부터 정치 돌아가는 거를요, 그야말로 이 편을 선택하고 이렇게 막 거기에 열광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설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숙이 개입합니다. 근데 이 정치를 갖다가 이 정치와 관련해서 이 뉴스를 보면, TV를 틀어서 종편들 하는 거, 공중파 뉴스 하는 거, 해설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요, 정치의 깊숙한 이면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김남국 사건도 김남국이 개인에 대해서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지요. 물론 그 개인은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남국이 그렇다면 김남국 말고 다른 정치인은 코인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코인 업계가, 가상거래소가 이 게임을 도박하려는 쪽에 써먹으려는 이 게임 업체나,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진짜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정치인들에게 코인을 공짜로 뿌리고 뇌물을 뿌리면서 코인을 도박의 칩처럼 쓰고, 그리고 전자오락 게임을 이 도박 게임으로 만드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했지요. 했으니까 이재명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거고, 여당도 최근까지도 국무조정실에서 이 게임 도박화를 검토를 갖다가 했던 거 아니겠어요? 양쪽 다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짜 국회의원 부분을 이재명이가 전수조사하자 했는데, 코인 가진 걸. 이재명이는 코인 전수조사를 절대 못할 것이라 보고 질른 것이지, 하자고 질른 건 아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응대조차도 못하는 김기현의 국민의힘을 보면서요,
제가 봤을 때 이 코인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얼마나 했는가, 이준석의 코인과 김남국의 코인은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심층 보도하는 것 봤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도박 게임 P2E라고 부르는 것들과 그들이 발행하는 코인과, 그리고 지금 복마전이 돼간 가상화폐 거래소, 그리고 코인 발행업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질이고 그걸 누가 지금까지 판을 키워왔는가.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도박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은 그야말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체가 있는 거래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도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도박조차도 사기 도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국가에서 엄연히 그냥 수십조씩 거래되고 있는 것이 용인되고 있다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언론이요,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한테서 드러난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정자동이나 유래에 이 토지 개발과 아파트 분양과 관련되는 비리 문제가 비단 저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가 되었으니까 터졌지만은 저 성남 말고 다른 모든 데는 저런 비리가 없다라고 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호방건설이나 만배팀 같은 것들이 끼어들었을 거고, 똑같이 시의회를 구워 삼고 시장한테도 작업을 했을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그쪽 지역의 지검장이나 이런 쪽하고 로비도 했을 것이고, 또 몇몇 김만배 같은 그런 투기업자들이 깊숙이 뇌물을 뿌려댔을 것이고, 똑같은 일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성남에서만 이재명을 갖다가 수사해야 될 이유들이 생기면서 드러났을 뿐이죠. 우리가 이재명 성남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전국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돌아갔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누구도 이런 기사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오고 가고 천문학적 수익이 생기는가를 언급하지 않죠. 왜? 저거들 밥벌인데, 정치인과 지자체당 밥벌인데 그것이 성남에서 터질까봐, 그래서 확산될까봐 위태위태하다가 이제 이재명 성남 부분이 덮어져 가니까 다들 그냥 침묵하는 쪽으로, 불똥만 안 튀면 된다는 쪽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틀어놓으면 거기 평론가라는 삼류들, 저는 삼류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인류니까요, 그 삼류들이 하는 평론에 아예 언론사들이 부르지 않고 과거에 제일 잘 나가는 평론가를 무시하고 있다고 해요. 황장수를 불러놓으면 김남국이 평론에서 양쪽 다 전수조사 왜 못하냐고. 그래서 게임을 도박화하려는 그 시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개되었는지를 밝히자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 못하는 거고, 대장동 관련해서 쟤를 불렀다면 전국 곳곳의 모든 이 토지 개발과 아파트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지 유독 성남만 그러지도 않을 것이다. 자, 다 밝히자. 그렇게 봐야요, 다시는 코인 등의 젊은 사람들이요, 그야말로 올인하다가 쪽박 차는 일이 없을 것이고, 부동산이요, 이렇게 비싸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유지되는 것이 없어. 자, 그래서 이 정치권이요, 대체적으로 너무 수준이 낮은 그야말로 이 정치인, 그리고 또 관료, 이렇게 지금 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사회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옛날에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유행의 이 바이러스처럼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대붕괴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렇게 수준이 낮은 조폭 양아치 수준의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오늘 아침에 보면 김영석 칼럼요, 동아일보에 정당 정치의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 질서를 파괴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현실이다. 문 정부의 병폐 치유하기보다는 부추기는 민주당, 반민주적 형태 개성하면 비판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제는요, 그 이분이 진짜로 존경을 받으려면
이 정당 정치 전반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제기해야지.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는 데는 많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도 민주당 왜 임금님 벌거벗었다 외치는 사람 하나 없나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악인전에서는 주인공도 빌런이고 그리고 주인공을 잡아서 처단하려는 자도 빌런이지, 둘 다 악인이지 선인은 없다는 겁니다. 난 대한민국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요, 선인이 없다는 거예요. 한쪽이 한쪽을 잡아 족치고 한쪽을 악으로 몰고 있지만 그건 서로 잡았을 때 하는 짓이고, 또 반대로요, 저쪽이 잡고 나면 또 한쪽이 악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둘 다요, 수준은 발바닥이고 둘 다요, 사회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붕괴를 막으려는 하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정치인을 갖다가 지금 양산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일부는 자기가 전문가인 양 정치에 대해서 빠삭한 척 하면서도 결국 선거 때가 되면 한쪽을 선택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표를 던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가 선수가 되어갖고 그쪽 편에 붙어 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소적으로 바라보는 척 하지만 결국은요, 투표 때 상대적으로 나은 쪽을 또 택하거나 아니면 기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국민들이 정치가 근본적으로 나아지기 위한 변화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정치에 대해서 전 국민이 박사급이고 말들은 무성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가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나마 포퓰리즘이 유행하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훨씬 못하는, 저 포퓰리즘은요, 기성 정치를 파괴하기 위한 일종의 거쳐가야 될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단계까지라도 가야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가 형성이 되지, 포퓰리즘도 못하고 맨날 이 흘러간 아주 오리지널, 아주 아날로그한 이런 정치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디지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 수준이요. 그래서 한국은요, 그야말로 포퓰리즘조차도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삼류 정치에서 영원히 헤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민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성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느 하나가 더 낫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당신은요,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족들의 삶에, 당신 자식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